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량효비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페이지는 95쪽이고요. 오가 본문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가 본문이 크게 몇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오가 본문이 세 개의 본론 기억나십니까? 그죠? 첫 번째가 이제 예술가들이 관객을 사로잡는 그 기술이 뭐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기술은 바로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사실주의적인 그런 화풍이 있었다고 배웠고, 기억나십니까? 그 제옥시스와 파라시오스의 일화.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어요? 오늘 배울 스토리텔링이에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그림 있고, 세 번째는 바로 surreal한 아주 그 초현실적인 어떤 몽환적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어떤 예술의 가치를 전파시키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번 강의는 이 스토리텔링을 배울 거고 그 다음 강의는 surreal한 것을 배울 테니까 반드시 필기 잘 하시고 보강하셔가지고 시험에 제대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페이지 95쪽에 쓰임이 미리 포인트 되는 부분에 표시를 좀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with your nose directly against the paper 그리고 이제 and 두 개 표시해 주시고 remind가 있고요. to direct an image so that 이 부분도 다 표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so that부터 좀 볼까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 so that 이 that은 이제 접속사 that으로서 주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친구예요. 이제 앞에도 동사, 주어 동사 절이 있고 뒤에도 주어 동사 절이 있는데 특히 이 so that 뒤에 있는 이 절에서 the viewers, 그죠? 여기 주어가 있네요. 그 보는 사람들이 while coming down. 자, 이거는 그냥 그죠? 수식어고. 이 보는 사람들이 could see. 그죠? 무엇을 볼 수 있었다. 라는 이 타동사. 주어 동사 있잖아요. 그죠? 이 뒤에 절. 그죠? 이 보는 사람들이 그 스컬을 보기 위해 이러면서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 그죠? 여기 이 뒷절이 목적을 나타내는 그죠? 그런 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소대 구문 좀 알아두시고 그죠? 참고하세요. 참고로 여기 있는 could는요. 뭐뭐 했다라는 어떤 캔의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추측이에요. 아마도 그들이 어떤 그 해골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보게 하기 위해 이러면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형의 조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또 있고, 자, 그리고 여기 and를 좀 보실게요. 지금 and 쌤이 빨간색 세모로 해놨는데, 이 and가 지금까지 봤던 and랑 다른 부분이 뭐예요? 바로 커마죠, 커마. 그죠? 이거 사실 수업 시간에 조금씩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and는 등위 접속사로서 똑같은 형태의 어떤 앞뒤의 문장 성분을 연결을 해줘요. 명사를 이을 때도 있고, 그죠? 뭐 명사구를 이을 때도 있고 동사들을 이을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절과 절을 잇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and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이 and는 반드시 명사가 있을 때 뒤에 또 명사가 오고 동사일 때는 동사 이어주고 절일 때는 절을 이어주는 게 이 and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and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예측을 하잖아요. 다음에 얘가 뭐랑 뭐를 이을까? 뭐가 이어질까? 이러면 좀 문장을 예측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 특히 and를 보실 때 그죠? 뒤에 뭐가 온지를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보 단위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단서를 줍니다. 커마를 싹 찍어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뭐랑 뭐를 잇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죠? 절과 절이 싹 이렇게 이어지는 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커마가 and 앞자리에 있을 때. 자, 한번 보실까요? 자, and 앞에 커마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뒤에 이어지는 이 부분 있죠? The secret message will appear. 보세요. 얘도 주어, 그다음에 자동사. 이렇게 뒤 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과 절이 and를 기점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얘도 보세요. 커마가 있고 그다음에 and가 펼쳐지니까 뒤에 the artist must부터 여기까지. 그죠? 보시면 이 아티스트들은 아마도 must have painted 그렸을 것입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절이 오잖아요. 이렇게 미리미리 절과 절이 이어진다는 것을 커마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a reminder와 remind 한번 보실게요. 자, 이 remind라는 이 동사가 독해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remind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mind는 이 친구는요, 여러분들 그 뜻을 뭐라고 알고 있어요? 이거 사실 배웠어요, 이 단어. 자, 마음에 한 번 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더 생각나게 하도록 옆에서 계속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뜻은, 그죠? 계속 항상 기억하게 해주다,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몇 형식 동사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를 거예요. 이 친구는 4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remind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요, 뒤에? 간접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오는 두 개의 목적어가 이어지는 이 형태가 문장의 생김새고요. 이 IO 자리에는 쓰임이 뭐만 올 수 있다 했어요. 주로 어떤 생명체가 있는, 격이 있는, 인격이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다 했고요. 그리고 이 DO 자리에는 이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상기시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remind 사람 메시지 하면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들어가서 아셔야 될 거는 이 간접 목적이죠. 이 DO. 이 친구의 형태가 조금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다양하냐면 이 DO 자리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명사. 자, 우리 목적은 명사만 오잖아요. 그죠? 명사 구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명사 절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 구의 명사절 역할을 하는 친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DO 자리에 오면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해요. 자, 이 명사구가 이 자리에 오면 반드시 오브 명사구 이렇게 오고요. 자, 명사절이 오면 이렇게 대절이 옵니다. that 있고 뒤에 주어 동사 오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DO 자리에 오고 그 투부정사구는 말 그대로 뭐뭐 하는 것 이러면서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죠?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DO가 이 세 가지의 생김새를 가지고 특히 요 1번, 2번 명사구, 명사절 이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 2번 중에서 대체로 뭘까 하면서 예측하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보자. 여기 보시면 remind 우리 교과서에 4형식 동사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뒤에 IO 나오죠. 역시나 IO 자리에 오는 사람 보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DO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that까지, 그죠? that 끝까지 that we will, 그죠? one day die 해가지고 생김새 어떻습니까? 이 DO의 생김새는, 그죠? 당연히 대절이겠다, 그죠? 뒤에 주어 동사 오는,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절이 DO로 오는 이게 바로 4형식 동사의 remin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법 지식이에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럼 이 reminder는 또 뭐냐? 이 reminder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는 명사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제대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한국어 표현이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냥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실 때 기억시켜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remind에서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외에 안 한 그 말들이 있어요. 여기 형광펜 표시해 두는 거 있죠. 요 with 포함되는 요 노란색 형광펜과 주황색 형광펜 부분은 선생님이 독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펜 들고 의미 단위로 한번 본론 두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이 it is 앞에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 그림 있잖아요. 이 the ambassadors 하면 이게 대사들이라는, 그죠? 이 대사관들이라는, 배웠죠, 이 단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사실 앞부분에 좀 나왔어요. 94쪽에. 그리고 이 그림이 한스 홀바인 더 영거 이렇게 돼 있는데 더 영거는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한스 홀바인도 있고 아들 한스 홀바인도 있는 거예요. 아들 한스 홀바인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이 그림에 대해서 사실 앞부분에 살짝 소개가 있었고 소개하면서 좀 이상한 형태가 있었잖아요. 보이세요, 이거? 이 해골, 그죠?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죠? 이 바텀 센터에 있는 이게 무엇이냐 하고 이걸 궁금해하면서 앞부분에 이제 끝이 났고 이것은 사실 이겁니다 하면서 설명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죠? 자, 이 바텀 센터에 있는 거는, 이 이상하게 생긴 거는요, it is, 이것은 사실, 뭐냐면, 자, 이 형식 동사니까, 그죠? 뒤에 당연히 a secret message. 이것은요, a secret message이고요. 그죠? 주격 보어고요. 그리고 이것은 that the artist had in the picture. 이 that은 무슨 that이에요? 무슨 that이에요? 관계사 that이에요? 접속사 that이에요? 뒷문장 보면 알겠죠? 뒷문장 어떻게 생겼어요? 자, 주어가 있고, 그죠? The artist hid. 숨기다, hide의 과거형이죠. 숨기다. 얘는 타동사예요. 근데 뒤에 and the picture. 목적 없이 바로 수식어 나오잖아요. 그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오는, 그죠? 이 secret message에 대한 정보를 수식해주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비밀스러운 메시지인데, 이 바텀 센터의 이 친구, 비밀스러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요, the artist hid in the picture. 아티스트가, 한스 홀바인이 그 그림에 숨긴 것이에요.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He distorted the shape of a common object to make it harder to recognize. 자, 그는요, 한스 홀바인은 distorted, 왜곡했어요. 뭐를? The shape of a common object. 그 어떤 일상적인 물체의 모양, 그죠? 이 모양을 왜곡을 했어요. 이렇게 끝이 나요. 이렇게 삼형식 문장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to make it harder to recognize 이러면서 투부정사구가 이어지죠. 투부정사 구스는 뭐라고 했어요? 문장 성분. 그죠? 수식어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삼형식으로 끝난 문장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면서 부가적으로 정보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명형부 역할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그쵸? 이 친구는 부사적인 역할을 하죠. 역할하면서 해석은 주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그죠? 이 common object, 이 뭔가 일상적인 물체의 모양을 변형을 했나요? To make it harder to recognize. 그죠? 아주 어렵게 하기, 이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harder. 뭐 하는데 어려운데. to recognize. 알아보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림의 그 형태를 변형을 했다는 거예요. 대상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앞에 나온 a common object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변형한 이유는 알아보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을 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can be identified only when it is viewed from a specific angle. 자, 이것은, 그죠? 이 해골은 can be identified only when 나오는데, 자, 동사 어디까지요? 동사는, 그죠? 이 전체죠. 그죠? 왜? 이미 only when 보이세요? 이 접속사? only는 이 when을, 그죠? 뭐뭐 할 때만 이렇게 수식해준 수식어예요. 문장 여기 끝났어요. 그럼 이 동사는, 그죠? 보통 동사는 이제 능동태에 타동사가 많은데 can be identified잖아요. 조동사와 수동동사가 이렇게, 그죠? 결합이 된 수동동사로서 앞에 문장 끝이 나요. 이것은 identify, 확인이 될 수 있어요. only when, 뭐 할 때만. 자, 접속사 뒤에 또 문장 나오겠죠. 뭐 할 때만, it is viewed. 자, 또 is viewed, BPP 꼴에 수동동사가 나오죠. 뭐 할 때만 이제 확인이 되냐면 이 해골이 view 하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보다. 근데 이제 수동이 됐으니까 보아지다는 거죠. 자, 뭐 어디서 봐질 때 from a specific angle 어떤 특정한 그 각도에서만 봐질 때 이 해골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계속 볼게요. To catch the message. 아직 문장 시작 안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커마 있는 데서 투부정사 구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를 잡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제 look for부터 문장이 시작할 거예요. 커마 뒤에. 자, 지금 주어가 보니까 있습니까? Look for the arrow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자, 이러고 있어요. 자, 보니까 주어 없이 바로 뭐가 나와요? Look for. 자, 무엇을 봐라 하면서 지금 타동사 이어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주어 어디 갔고? 주어는 없고 바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보통 명령할 때 뭐 you should look for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명령을 단호하게 내리고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끔 의도적으로 주어를 생략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얘는 뭐가 나온다. 이렇게 명령 형태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메시지 이해하기 위해서 look for 바로 보세요. 뭐를? The arrow. 자, 타동사니까 그죠? 자, 바로 화살을 보세요. 이 화살 어디에 있는데?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바로 그 오른쪽 면에 있는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화살을 좀 보세요. 그림 이해하려면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이 화살표 보이세요? 오른쪽에 있는 얘를 먼저 보세요. 이게 1단계예요. 그죠? 얘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자 화살을 좀 보세요. 이러고 있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n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있어요? view 또 보세요. 이러면서 자 바로 또 타동사가 나와요. 명령문으로서. 그러고 또 보세요. 자, 뭐를 봅니까? 명령, 두 번째 명령. The picture from that angle. 자, 바로 그 앵글에서 그림을 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수식어. 자, 바로 그 그림에서, 그 앵글에서 그림을 보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앵글에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그죠? 이 눈으로.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밑줄 친 이 부분 보이세요? With your nose directly against the paper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바로 이 with라는 이 친구의 해석이에요. 그죠? 자, 이 with 보통 여러분들이 해석 어떻게 해요? 그죠? with, 그죠? with는 보통 뭐뭐와 함께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그래서 뭐 with you 이러면 너와 함께. 그죠? with라는 전치사 뒤에 그냥 바로 명사가 오면 얘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지금 보시면 with 다음에 명사 with knows가 있잖아요. 명사가 있고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명사에 대한 directly against the paper 보충해주는 말이 이렇게 뒤에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느낌의 이 표현이. 그래서 뒤에 with 뒤에 그죠? 이 명사 플러스 이 명사를 보충해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할 때는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와 함께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보충해주는 표현을 나란히 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줘요? 그 코를 너의 코를 그 페이퍼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교과서의 종이에 바로 갖다 댄 채로 이렇게 보충해주는 말이잖아요. 코를 바로 갖다 대는 거니까. 그래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이게 좀 어렵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with 플러스 명사 보충 단어로 결합된 이거를 with 분사 구문이라 해요. with 분사 구문. 분사 표현. 그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면 자, 그러고 나서 그죠? 뭐 한 채로 너의 코를 바짝 교과서에 있는 그 종이에 갖다 댄 채로 그 각도에서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And 그러고 나면 뭐가 the secret 그 비밀의 메시지가 the secret message will appear 그 비밀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역할이에요. 그죠? 이 각도에서 바로 갖다 대고 보면 비밀이 보인다는 거죠. 이거 사실 수업 시간에 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가 이게 눈이고 이게 지금 코거든요. 그리고 이 입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각도에서 보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생긴 해골이 그죠? 해골의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각도가 지금 엄청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각도에서만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그림이었어요. 그죠? 한번 본 적이 있죠, 우리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개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나온 게 뭡니까? 바로 it is skull. 자, 이것은 뭐예요? 두개골입니다. 그죠? 어떤 두개골이에요? 아주 편편히 펼쳐져 있는 그런 두개골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the skull. 자, 왜 이렇게 해골을 이런 식으로 그렸는지. 이 skull은요, 이 두개골은 a reminder. 뭔가를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뭐를 기억시켜주는 거예요? of death. 그 죽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death라는 것은, 이 죽음은요, a common theme in Renaissance art. 르네상스 예술의 아주 흔한 주제였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쌤 방금 표시한 이 death와 a common theme, 이 흔한 주제라는 이 관계성은 뭐예요? 그죠? 이 관계성은 이 커마가 증명해주죠. 뭡니까? 이 커마는 그죠? 이 죽음과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예술품의 그죠? 어떤 흔한 주제였다는 거는 같은 관계예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그죠? 이 친구 우리는 동격이라고 합니다. 이 커마 하나를 두고 앞에 오는 이 명사랑 이 명사구가 같다는 거, 이 동격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같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문맥을 통해서, 그죠?
같은 관계입니다. 그죠? 아무튼 결국 이 해골이 가지는 게 뭐라고? 얘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해골 죽음이에요. 그죠? 아주 흔한 르네상스 시대의 어떤 테마였다는 거지.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it stands for, 이 해골은요, stands for, 상징을 합니다. 그죠? 뭐를 상징해요? The short, meaningless nature of life. 그죠? 자, 우선 여기서 이렇게 딱 볼게요. 뭐를 상징하냐면 아주 짧고 의미 없는, 그죠?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목적이죠. 목적. 여기서 네이처는 여러분들 자연이 아니에요. 얘는 특징으로 해석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삶에 아주 짧고 그 유한하면서 부질없는 그런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 해골은. And 그리고 또다시 절이 이어지죠. The artist, 아마도 그 아티스트 한스 홀바인은 must have painted. 그죠? 아마도 반드시 그걸 그렸을 거예요. 그죠? 뭐를 그려요? The skull. 그 해골을 그렸을 거예요. 자, to remind, 뭐 하기 위해서? Us that we will one day die. 우리로 하여금 death 이하를, 그죠?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이 해골을 그렸을 거예요. 뭐를 상기시켜주는데? That we will one day die.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그죠? 자, 대절 안에 또 다른 주어가 있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그죠?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골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봐봐요. 이 해골, 이 죽음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죽음을 사실 그냥 death라고도 하고, 이런 표현 써요. memento mori라고. 이거 들어봤어요? 그죠? memento가 이제 이게 remember란 뜻이에요. mori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되게 유명한 라틴어거든요. 이 memento mori의 메시지를 이 누워있는 해골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죠? 흔한 어떤, 그죠? 주제였으니까. 한스 홀바인 지금 사진 좀 작게 나왔는데 쌤이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이 주제를. 그죠? 보니까 좀 되게 신비로워요. 이 머리 스타일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두피의 경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좀 그림을 너무 잘 그려가지고 궁정화가였어요. 근데 그 궁정화가인 그 나라가 독일이 아니라 영국이었어요. 영국. 지금 보시는 이 매력적인 남성은 헨리 8세. 굉장히 유명한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예요. 헨리 8세의 궁정화가였어요. 스카우트였어요. 그러니까 독일 출신의 영국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영국 궁정화가였다는 거지. 요즘 말로 치면 외노자예요. 외노자. 그죠? 외노자 화가였고 궁정화가는 엄청난 성공이었죠. 이 시대 성공이었고 궁정화가이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 표현이나 럭셔리우스한 이런 묘사가 굉장히 이 사람의 주특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이 포트레이트만 그냥 그리는 사람이었으면 역사에 안 남았겠지만 이 사람은 뭐랄까요, 좀 풍자적이면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위에 이제 이 사람은 토마스, 뭐더라? 모어. 그죠? 토마스 모어라는 그 유토피아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 초상화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앤이라는 그 헨리 8세의 이제 와이프 초상화인데, 이것도 사연이 많죠. anyway.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런 어떤 귀족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은 진짜 이런 풍자적인 메시지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약간 그 사람의 어떤 반골 기질이 드러나는 그림들 중에서 약간 성직자를 비판하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평소에 돈을 많이 아끼는 그런 수전노의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이것 재산을 다 뺏기는 그런 그림. 여기도 다 지금 해골이 있잖아요. 죽음이. 평소에 약간 이런 죽음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탐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다음 그림은 이제 이것도 귀족의 초상화인데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앙큼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그 방금 대사들이라는 그 The Ambassadors라는 그림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정물화처럼 그림을 많이 그려놨어요. 꽃 그리고 다른 어떤 지구본이나 이런 도서 아니면 악기나 이런 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의 어떤 이 오브제마다 다 상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메시지를 늘 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항상 어떤 글귀나 해골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잘 보면 글씨가 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있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어떤 뭔가 클루를 주면서 초상화와 정물화가 결합된 그런 화풍으로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이 한스 홀바인의 어떤 화풍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보는 이 그림도 사실은 해골만 봤지만 여기 다양한 상징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의 옷 보이세요?
이 사람들의 옷은 이 사람들의 신분을 상징하고 지구본은 그 당시 어떤 지동설, 과학적 발전, 이것도 과학 기술을 상징하고 뭐 이 사람들의 직업을 상징하고 뭐 도서나 아니면 기타 뭐 망원경 이런 거 그 당시에 어떤 신대륙 발견 같은 거 상징하고 이거 류트라는 악기래요. 이 악기는 이제 이 사람들의 문화적 예술적 소양 여기도 악보가 있네요. 이런 걸 상징하고 성경 이런 것도 종교를 상징하고 다 상징성이 있는데 가장 큰 상징은 바로 이 해골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런 해골이었다는 거지. 그죠? 자 간단하게 봤고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티스트는 어떤 역할을 해? The artist 그죠? 그러나 그 아티스트는 however 그러나 may not have wanted to frighten the viewers with to direct an image and hit the message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는 이렇게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해골 같은 걸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may not have wanted to frighten 원치 않았어요. 그러기를. 자 동사 부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어디까지입니까? 동사는 좀 길죠? may not have wanted 에서부터 더 가요. to frighten까지 그죠? 자 이거 to 부정사까지 결합된 거예요. 아마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하기를 frighten 무엇을 겁주다라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이 전체는 타동사죠. 자 누구를 겁주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 화가는 아마도 the viewers 그걸 보는 사람들을 그죠? 겁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 with to direct an image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그리고 and로 연결돼 있는. 자, with to direct an image. 자, 이게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관사가 이렇게 명사와 수식어인 형용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수식받는 명사고 표현할 때 뭐 cute, 뭐 귀여운 개를 키우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a cute dog. 이런 그죠? 명사 앞에 귀여운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이 전체 cute dog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관사라거든요. 어나 더를.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의 순서인데 지금 보니까 어가 수식어와 명사 사이에 얘가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 잘 없는 패턴이긴 한데 좀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사실은. 자, 너무 뭐뭐한 이 뭐뭐는 바로 이 수식어에 해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너무나 이 직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 보는 뷰어들을 관객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And 그래서 hid 뭐 했어요? 그 메시지를 숨겼습니다. 이러고 있죠. 그죠? 이 두 개의 동사는 또 연결이 돼요. and를 기점으로. 그죠? 커마가 없으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painting probably 아마도 그 그림은 그죠? 어떻게 했을 거예요? hung 하면 걸려 있다라는 그죠? 자동사고 이 걸려 있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이 행의 과거형이에요. 그죠? 이 행 같은 이런 자동사는 가끔 수동의 의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hung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hanged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문장 끝나고요. 아마도 그 그림은 걸려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On the wall, 그죠? 벽에 걸려 있을 거고 이 벽은 right beside the stairs. 바로 이거 뭐뭐 옆에란 뜻이에요. 아마 그 계단 바로 옆에 있는 벽이었을 거예요. 바로 그 계단 옆에 있는 벽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So that 다음 문장이 이어지죠. 뭐 하기 위해서? The viewers, 그거 보는 사람들이 while coming down, 내려올 동안에 could see, 아마도 보게 하기 위해서 뭐를? The skull, 그 해골을 보게 하기 위해서 계단 옆에 있는 벽에 이게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 해골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And its original shape, 그 원래 형상대로 그 해골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아마 계단 옆자리에 이렇게 계단이 있으면 옆자리에 이렇게 이 그림이 걸려 있었을 겁니다.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죠. 자,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둘러봤고요. 굉장히 필기가 빡빡한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었어요?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죠? 좀 지울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지금 and 앞에 커마가 있으면 절과 절이 이어진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요 보어적인 표현이 같이 나오면 이 with는 뭐뭐와 함께가 아니라 뭐뭐 한 채로 이런 의미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so that 뒤에 요 절은 뭐뭐 하기 위해라는, 그죠? 주어가 동사 하기 위해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절이라고 했어요. 자, 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 다 했고요. 여러분들 singing 한 부분은 반드시 복습하시고 본론 두 번째를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스 올바인의 흥미로운 그림 세계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지는 그 강의에서도 surrealism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필기 잘 하시고 5과 긴 연휴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